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정말 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역전당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려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추산치를 기준으로 보면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DP가 대만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03년이면 정말 한참 전이네요. 네,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같이 꼽혔지만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앞서왔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역전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22년 만이라니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숫자가 좀 궁금한데요. 격차가 얼마나 벌어진 겁니까?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 추산치는 36,107달러입니다. 36,000달러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수치가 2024년보다 오히려 0.3% 줄었다는 점이에요. 아,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국가 경제가 사실상 후퇴했다는 의미죠. 반면에 같은 기간 대만의 1인당 GDP 추산치는 38,74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두 나라 격차가 약 2,600달러 이상 벌어지는 거네요. 이게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큰 차이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70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게 국민 한 명당 발생하는 격차니까 국가 전체 단위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원인을 좀 파고들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성장과 고환율입니다. 저성장과 고환율.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성장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네, 2025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가 1.0%에 불과합니다. 1%요? 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팬데믹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에요. 아, 기업 투자, 민간 소비, 수출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진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1% 성장이라니. 이건 뭐 성장이 아니라 거의 정체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이 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성장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 그런데 더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고요? 네, 바로 환율입니다. 어쩌면 이번 역전의 결정타는 원화 가치 하락, 즉 고환율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환율이요? GDP랑 환율이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나요? 네, 아주 직접적이죠. 우리가 1인당 GDP를 비교할 때는 보통 달러로 환산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2025년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22원으로 예측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 4.3%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아,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연봉 4,200만 원을 번다고 해볼게요. 만약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었다면 제 소득은 달러로 약 32,000달러 정도 가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환율이 1,422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 원화 연봉은 그대로 4,200만 원이지만 이걸 달러로 바꾸는 순간 약 29,500달러로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와, 충격적이네요. 제 월급 통장에 찍히는 원화 액수는 그대로인데 환율 때문에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제 소득 가치가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한 만큼 달러로 표시되는 우리 국민 소득이 말 그대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 거죠. 저성장으로 버는 돈 자체가 늘지 않는데 그나마 벌어놓은 돈의 가치까지 깎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이 왜 뒤처졌는지는 알겠습니다. 저성장과 고환율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는 것. 그럼 반대로 같은 시기 대만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까? 대만의 성공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즉 AI 반도체에 집중한 전략이었습니다. AI 반도체요. 네, 전 세계적인 AI 투자 붐의 가장 큰 수혜를 대만이 봤다고 할 수 있죠. 그 성장세가 어느 정도였나요? 대만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4%대에서 7.37%로 아주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7.37%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제 규모에서 7%대 성장은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동력은 수출이었는데
대만 전체 수출 품목의 65%가 AI 관련 상품일 정도였습니다. 65%요. 이건 뭐 AI가 대만 경제 전체를 이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나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만과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역전의 핵심입니다. 한국과 대만 둘 다 반도체 강국이지만 주력 분야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주력 분야가 다르다. 네, 한국이 주력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램 같은 거죠. 이건 경기에 아주 민감해요. 반면에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과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지금 AI 붐을 이끄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초고 성능 칩을 설계하면 그걸 실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이 사실상 대만의 TSMC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미국 AI 설비 투자 붐의 혜택 중심에 대만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때 대만은 AI라는 새로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었던 거죠. 환율 문제에서도 대만은 우리보다 상황이 유리했겠네요. 수출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니까요. 네, 바로 그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수출호조로 달러 유입이 많아지면서 대만 달러는 원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죠. 그래서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효과가 우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번 역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좀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통계청은 2026년에 자국의 1인당 GDP가 49,021달러를 기록해서 4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대만이 4만 달러를 돌파하는 동안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고 환율이 1,400원 아래로 안정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38,000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의 상황에서도 격차는 여전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IMF 국제통화기금의 예측도 비슷합니다. 2025년 세계 1인당 GDP 순위에서 대만은 35위로 올라서고 한국은 37위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순위 자체가 뒤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랫동안 앞서왔다고 생각했던 일본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일본은 약 34,000달러 수준으로 40위권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경제 구도가 대만, 한국, 일본 순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암울한 전망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 전략으로 수출 회복과 환율 안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HBM,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I는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기존 D램이 1차선 도로였다면 HBM은 그 도로를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린 초고층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AI 시대에는 필수적인 부품이군요. 네, 대만이 파운드리로 시장을 장악했다면 우리는 그 칩에 꼭 필요한 HBM을 장악해서 다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수출을 늘려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걸로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로만 안정돼도 GDP 수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현상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시사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점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환율 관리가 국가 경제의 체력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점입니다. 네. 둘째는 AI와 같은 신성장 동력의 흐름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제대로 올라타는지가 국가의 부를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경쟁 구도에 대한 인식 전환 아닙니다. 이제 대만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삼고 면밀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2년 만의 역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은 저성장과 고환율이라는 우리 내부의 문제,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파도에 더 현명하게 올라탄 경쟁국의 전략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HBM을 통한 반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다음 기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번의 역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라는 더 깊은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다음번 경제 성적표에 담겨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